첫 번째 다리를 만진 사람이 얘기합니다. 여보게, 이 물건은 커다란 기둥인 것 같네. 두 번째 장님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자넨 틀렸어. 이건 기둥이 아니라 기다란 밧줄이야. 세 번째 사람이 얘기합니다. 자네 둘 다 틀렸네. 이건 기둥도 밧줄도 아닌 커다란 벽일세. 장님 여러 명이 코끼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몸통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장님 세 명의 대화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본 우리는 장님이 만지고 있는 물체가 살아있는 커다란 몸집이 큰 코끼리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을 만지면서 전체를 말하려고 하는 장님의 대화에서 관점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님은 각자 자기가 만지고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격하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의 주장이 너무 강하여 한치도 물러섬이 없이 자기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다른 생각, 곧 다름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동일한 사고와 동일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가끔 같은 생각과 견해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만의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삶의 다양성이 사라지겠지요. 앞에서 언급했던 장님의 대화에서 각자의 생각을 피력한 장님의 대화는 서로 다른 표현이고 전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장님 3명이 모두 틀린 말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한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그 다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감정 소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에 대해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이 일반적 경우인데 왜 사람들은 논쟁을 하게 되면 꼭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있을까요? 나와 반대의 의견을 갖고 대화를 하는 사람을 적대시하며 더 나아가 마치 극한 표현으로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의 대화에서 절충점을 찾아 더 이상 생산적인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멈춤을 잘하지 못합니다. 경쟁 구도로 생각하고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주제를 놓고 서로 논의하거나 대화를 하는 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연스런 대화법에 익숙함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주제를 놓고 대화를 하면 모두의 생각이 같기를 바라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말에는 비슷한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표현에 있어서 같은 의미를 전달할 때 전달자의 언어 능력에 따라 다양한 단어를 선택하여 적절히 구사하게 됩니다. 각 지방 방언과 사투리에 따라 사용하는 단어가 다를 때도 있고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단어를 이용하여 의미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표현에 있어서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를 사용자의 착각으로 잘못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구분하여 바른 표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곧 의미가 전혀 다른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 틀린 개념이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흔히 일상생활에서 잘못 혼동하여 실수를 하고 있는 몇 가지 단어 중 두 단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르다와 틀리다의 개념 정리.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여 혼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일상생활의 사석에서 듣게 될 때는 그럭저럭 눈 감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공석에서 이런 표현을 잘 못하게 되면 경우가 달라지겠지요. 방송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이런 말실수를 하게 되거나 인터뷰 장면 혹은 게스트와의 대화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 듣기 거북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은 모르고 말을 할지 모르나 이 단어의 개념 정리가 된 사람이 들었을 때는 대화가 많이 불편하게 들립니다.
일상 대화에서 이 두 단어의 올바른 표현과 용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르다의 개념은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는 형용사적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키가 다른 엄마와 아이. 왜 엄마와 아이의 키는 서로 틀리다가 아닌 다르다일까요? 엄마와 아이의 두 존재 대상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고, 이는 서로 다른 존재로 이해하며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존재의 키를 비교했을 때 그 키가 틀리다가 아닌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엄마와 아이의 키가 서로 틀리다라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든 표현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용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양파의 맛과 마늘의 맛은 서로 다른 맛이다. 양파와 마늘은 비교 대상이지 틀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맛이 서로 다르다고 해야 맞습니다. 생양파와 익은 양파의 맛은 서로 다르다. 같은 양파이지만 생양파와 익은 양파는 존재 자체가 서로 다른 양파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양파의 맛이 서로 다릅니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는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역시 두 나라의 문화 차이는 비교 대상이지 틀린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두 번째 단어 틀리다의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틀리다는 동사적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입니다.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가르쳐준 문제가 시험에 나왔지만 난 시험에서 정답을 맞추지 못하고 틀렸다. 뮤지컬 배우가 대사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너무 잘 외웠다. 편집이 잘못되어 원본과 기사 내용이 틀렸다. 도로명 주소를 틀리게 가르쳐줘서 택배가 잘못 배송되었다. 마트에서 계산을 틀리게 하여 돈을 더 지불했다. 선생님은 매번 가사를 못 외워 틀린 노래를 부른다. 이처럼 틀리다의 개념은 셈이나 사실적 관계에서 그 내용이 어긋나거나 그르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로서 주로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얘기할 때는 다르다가 아닌 틀렸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너무 많이 혼용하여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사용한 용례. 이를테면 된장국 맛이 틀려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이것은 된장국 맛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맛이겠죠. 된장국은 된장마다 각각 다른 고유의 맛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므로 다르다고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이 식당과 저 식당은 반찬이 틀려서 맛있는 식당으로 가게 된다. 이 역시 반찬 맛이 서로 다른 비교 대상이므로 반찬이 틀려서가 아닌 달라서로 표현해야 맞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는 말이 서로 틀려 대화가 잘 안 된다. 이 역시 사투리 때문에 각각 서로 다른 말투이지 틀린 말투가 아니기 때문에 말이 틀리다보다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다가 싸움을 합니다. 이 둘의 생각은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죠. 각자의 생각과 견해가 다르니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대화가 절충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그 이상을 나가게 되면 감정 소비만 됩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와 견해 차이로 인해 생각이 조율이 안 되면 더 이상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생산적 대화가 아닌 감정과 에너지만 소비되어 비효율적인 대화로 인해 정신이 피로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서로의 생각이나 사상, 인생 가치관을 서로 틀리다로 오인하여 감정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각자의 개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이렇게 다름과 틀림을 서로 혼동하여 일상생활에서 말을 할 때 그 용례가 잘못되어 틀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더구나 공인이라면 공석인 자리에서 단어 선택은 신중히 해야 하며 실수하면 안 되겠지요. 의외로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회자가 이런 말실수를 하는 경우를 보면 옥의 티를 발견한 기분이 듭니다.
오늘은 이 두 단어에 대해 그 표현법과 용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단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